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 보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8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다? 전장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죠. 이 전장은 자동차 그 부속물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본 부속물까지 포함해서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전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폭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는 제외한다? 사이드 미러는 제외가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드 미러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틀린 선지로 잘 나오니까 이 내용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고예요. 전체 높이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접지면에서 자동차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높이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전고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압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자동차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공기압을 많이 넣게 되면 높이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근데 공기압을 줄이면 어떻게 높이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해야겠죠. 어떻게 하자? 허용 하중에 따른 최대 공기압력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허용 하중 얼만큼 무게까지 버틸 수 있는데 하는 그 허용 하중 아래 공기압을 최대 넣어가지고 측정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안테나가 올라왔었거든요. 과거에 자동차에서. 뭐 지금 전부 샤크핀이라고 해서 안에 일체형으로 붙어 있지만 과거에 이렇게 올라와서 길이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들어간다. 낮은 상태에서 제일 낮은 상태에서 정보를 표현한다. 이거 하나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축거와 관련된 얘기에서 축거는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휠 베이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축거, 제2축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물차의 개념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덤프트럭 같이 큰 화물차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보면은, 화물차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앞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 뒷바퀴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물차. 뒤에 하중이 좀 많이 실리는 경우. 그때 어떻게 한다? 자, 앞차축과 중간바퀴까지가 뭐 된다? 제1축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제일 뒷바퀴 중간까지가 뭐가 된다? 제2축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기본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축거 같은 경우는 뭐 대형차에서 화물차의 경우에는 제1축거와 제2축거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시험에 그만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퀴와 바퀴 사이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복륜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복륜. 자, 복륜은 뭐냐면, 자, 이런 화물차,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자, 축이 보통 두 개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이걸 돌려서 보게 되면은, 타이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씩 묶여져서 어떻게 한다? 큰 하중을 버티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륜이라는 얘기는 한쪽 타이어에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복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복륜에서는 윤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접지됐을 때의 중앙 똑같습니다. 접지됐을 때의 중앙 그 중앙에서 중앙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할 거다? 윤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륜 경우가 방갈로 2번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윤거가 변하는 독립평가 방식이에요. 그러면 짐이 실렸을 때, 좌측에 짐이 실렸을 때 이렇게 바퀴와 바퀴 사이가 이렇게 거리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행하면서 많이 눌렀을 때 하중에 의해서 바퀴가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중을 줬을 때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 바퀴가 모이고 떨어지고 하는, 즉 윤거가 변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태에서 측정한다? 차량 총 중량, 사람이 다 타고 짐을 잘 실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중을 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윤거를 측정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외 항목에 대해서도 한 번씩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시다가 한 번씩 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두시면 눈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최저지상고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최저지상고는요, 바닥에 접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체의 제일 낮은 부분까지 높이를 뭐라고 한다? 우리 최저지상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저지상고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다? 보통 10cm거든요. 10cm 이상이어야 된다. 최저지상고가.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자동차, 승용차 범퍼를 앞쪽으로 아무리 많이 내리더라도 어떡한다? 10cm 이상은 떠 있어야지 과속 방지 턱 이런 게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저지상고를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다라는 개념에 뭐가 있다? 최저지상고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 최저지상고는 공차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윤거는 아까
하중을 다 준 상태에서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최저지상고 같은 경우는 그냥 빈 상태, 사람 타지 않고 짐을 싣지 않은 상태, 공차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타이어의 접지 부분과 브레이크 드럼의 아랫부분이 측정이 제외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당연히 타이어에 닿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안쪽에 드럼 브레이크 경우에는 이런 드럼이 안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럼이 바닥과 닿아서 이렇게 떠 있는 요 높이는 제외한다. 이 드럼이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한다. 최저지상고에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 제일 낮은 거를 최저지상고로 삼는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 오버행, 뒤 오버행까지는 전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용어와 관련된 거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무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공차 중량이라는 부분을 한번 표현을 했거든요. 공차 중량, 뭐 할 때 얘기했었어요? 최저지상고를 이 공차 중량 상태에서 측정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 공차가 뭔데라는 거예요. 공차에 대한 정의예요. 자,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사람 무게 포함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물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 뭐는 포함된다? 연료, 냉각수, 윤활유 필요한 만큼 가득 만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기본 상태에 포함이 되는 연료, 냉각수, 윤활유는 뭐다? 공차 상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는 포함이 안 된다? 사람하고 물품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차 상태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려운 거 없어. 근데 뭐야?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예비 타이어. 예비 타이어가 있는 차량은 이 예비 타이어도 뭐에 포함이 된다?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웃긴 건 예비 타이어는 뭐다? 공차 중량에 포함을 시키면서 걔를 탈부착하기 위한 뭐는? 공구는 공차 중량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실수 잘 하시거든요. 당연히 뭐 예비 부품, 휴대물 이런 거는 공차에 포함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까지도 공구까지도 공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차라고 하면은 사람 포함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화물, 짐 포함 안 돼. 근데 움직이기인데 자동차 기본적으로 주행하는데 필요한 연료, 그 다음에 냉각수, 윤활유, 엔진 오일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 필요한 만큼 가득.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뭐야? 포함이 돼. 근데 뭐는 안 돼? 공구는 안 돼. 휴대물 안 돼. 뭐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적차 상태는 뭔데? 그냥 적차라는 개념이에요. 공차 상태에서 사람이 타고요. 그리고 뭐야? 최대 적재량의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적차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총중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동차 총중량 혹은 적차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짐을 실리 전체의 무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차 상태, 적차 상태 구분해주면 좋겠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뭐다? 그나마 자주 나오는 것은 공차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잘 나온다. 공차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요거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적차 상태에서 이제 윤중, 축중 요런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윤거 기억납니까? 윤이 뭐였었어요? 바퀴, 윤자 써서 바퀴와 바퀴 사이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윤거라고 이야기를 한댔죠. 근데 뭐야? 윤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윤중은 뭘 얘기하느냐? 바퀴 하나의 중량, 무게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바퀴 하나가, 윤자가 수직으로 어떻게 지면을 누르는 무게를 뭐라고 하자? 우리 윤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윤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윤고도 잘 나오고 윤중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축중의 개념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바퀴와 바퀴가 묶여서 뭐에? 축에 의해서 묶여서 축 전체가 누르는 중량,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축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축중과 후축중이 있겠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축중과 후축중에 가해지는 그 중량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우리 적차 상태에서는 차량이 총 중량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축중, 윤중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무게를 승차 정원 1인을 몇 킬로그램으로 본다? 65kg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이 붙었으니까 중력장에서
중력 가속도를 받는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뭐 보통 몸무게 몇 킬로예요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80kg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80kg 중이에요 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정식으로 얘기하려면 80kg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는 맞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력을 받는 데서 무게를 측정했을 때 1인을 얼마로? 65kg 중으로 보겠다. 저는 과체중인가요? 그렇죠. 과체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표준을 65kg 중으로 본다. 1인을. 자, 그 다음 애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이에요. 뭐가 아니다? 이하가 아니에요. 이하가 아니니까 미만이니까 12세부터 해서 밑으로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표현에 이하가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13세 미만은요. 1.5인을 뭘로? 1인으로 무게를 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1.5면 1.5인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13세 미만은 2배로 하면 3인을 뭘로? 2인으로 보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애들 3명을 2명으로 보겠다. 정확하게 명칭은 뭐다? 1.5인을 어떻게 1인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가장치라고 해서 자동차에 스프링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스프링을 사용을 할 때 스프링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는 차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을 기준으로 위쪽 무게와 스프링 아래쪽 무게를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위 질량과 스프링 아래 질량으로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링 아래에 있는 질량, 즉 차축과 묶여있는 이 질량이 좀 가벼워야지만 주행할 때 어떻게 한다? 승차감이 일반적으로 좀 좋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뭐 큰 화물차처럼 차축이 묵직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주행할 때 스프링 아래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승차감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스프링 위 질량이 뭐다? 스프링 아래 질량이 뭐다? 라는 개념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미리미리 배우고 들어가는 부분이 뭐다? 자동차 일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